자, 19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중급 두 번째 시간이죠. 자, 우리가 이제 25번까지 풀었고요. 26번부터 들어갑니다. 두 번째 시간이죠. 26번. 자, 다음 문화유산이 있는 지역의 위치를 지도에서 옳게 고른 것을 찾아봐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역을 찾는 문제. 우리 시험에서 이제 지역 문제 출제가 잘 되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우리 고장에 문화유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부근리 고인돌. 고인돌하면 우리가 특히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이 강화도, 뭐, 이렇게, 고창, 뭐, 이렇게도 있는데, 뭐, 모르겠다. 자, 외규장각, 외규장각 하면, 이름이 벌써 붙어 있죠. 외규장각 도서. 그렇죠. 병인양욕 때 약탈되었던, 의궤라든가 보물, 이런 것들이 있었던 외규장각. 그리고 이제 초지진. 초지진 하면, 강화도지요. 그래서 이제 그 신미양요와 관련이 있었다라는 것. 그렇다면 이제 벌써 여기에서 딱 나왔네요. 강화도입니다. 자, 강화도 그러면 이제 1번에 있죠. 1번에 정답. 그래서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진도와 제주도, 다는 무엇과 관계가 있죠? 뭐 삼별초 정도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진도로 갔다가 제주도. 라번 울산은 신라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울산항. 그리고 이제 5번에 이제 강릉. 강릉 같은 경우는 이제 강릉 단오제,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자, 27번 문제로 갑니다. 가에 들어갈 보고서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보니, 제목이 가가 돼 있네요. 그렇죠. 1번, 시대 상황. 이양선의 출몰과 통상 요구. 이양선이라고 하면 일단 조선 후기. 그리고 이제 2번, 관련 사건 병인양요, 신미양요. 자, 배경사상 위정척사론인데 옆에 사진에 척화비가 나와 있어요. 척화비. 자, 그렇다면 지금 보면 뭐 1860년대 그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척화비는 1871년에 세운 비석이고, 여기 이제 제목 쭉 나와 있는데 뭐라고 두면 좋을까요? 통상수교 거부. 정책, 요런 것들이 이제 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5번 정답이네요. 아이고. 자, 1번, 조선과 청과의 국경 분쟁과 관련될 수 있는 건 어떤 것? 간도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백두산 정계비가 나와줘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강화도 조약의 불평등성. 요것은 이유지요. 그래서 이제 강화도 조약 1875년 운요 사건 그 결과로 76년에 강화도 조약. 그러니까 이제 요것과는 관계가 조금 없는 얘기고. 세 번째, 항일 의병운동의 전개 과정. 그래서 의병 같은 경우는 1895년 을미의병을 처음으로 보지요. 그래서 그 뒤에. 자, 네 번째 보시면 임진왜란 이후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죠? 다섯 번째,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정책. 그렇죠? 요것이 돼야겠죠. 자, 우리가 28번 문제로 갑니다. 자, 다음 조항들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 자, 공통점 문제입니다. 찾아봐야겠지요. 자, 첫 번째, 제10조입니다.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에 저항하는 각 항구에 머무르는 동안에 죄를 범한 것이 조선국 인민과 관계되더라도 일본국 관원과 심의하여. 자, 지금 보면 뭡니까? 이게 치해법권의 내용이죠. 우리나라에서 죄를 져도 일본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조일 수호조규. 그래서 이제 이것은 1876년에 있었던 강화도 조약이고, 자, 두 번째 거 보면 4조가 나와 있어요. 미국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구나. 미국 인민 상성이나 해안에서 조선 인민 생명과 재산에 손해를 주는 일에 대해서는 미국 영사관 혹은 미국에 파견한 관원에 넘겨 미국 법률에 따라서. 아이고 힘들다. 그렇죠? 자, 1882년 출처가 뭡니까? 조미 수호 통상조약이지요. 자, 요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예요? 둘 다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치외법권 내용이 나와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불평등 조약이라는 거지요. 자, 1번 정답이네요. 치외법권이 설정되어 있고, 두 번째 보시면 최애국 대우는 어디만? 조미수호 통상조약에만 최애국 대우가 되어 있고, 일본은 조금 있다가 다시 최애국 대우를 체결을 하게 되지요. 세 번째, 수출입 절차를 규정하였다. 이것은 조일 무역규칙, 그렇죠? 무역규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1876년에 있었던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이거 빠졌네, 다시 체결할까? 그러면서 이제 체결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무관세, 무항세, 양국의 무제한 유출 내용이 있었던 것. 네 번째, 내지 통상권을 허용하였다. 이것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 조일 수호조교 부록, 그렇죠? 조일 수호 조교 부록에 대한 내용. 여기에서도 그 내지 통상권이 있어요. 그리고 뭐 어떤 것들이 있나? 여기에서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것은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 여기에서 이제 청상인의 특권을 규정을 했죠. 그래서 청나라 상인이 마음대로 내지 통상을 할 수 있었다. 자, 다섯 번째, 관세부가 원칙을 규정하였다. 관세부가는 조일 무역규칙에서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와 상관이 없지요. 그래서 1번만 해당 사항이 있는 것, 정답 1번. 자, 우리가 29번 문제로 갈까요? 29번 문제입니다. 자, 29번. 밑줄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그의 생각은 무엇보다도 청의 세력을 꺾고, 청나라를 싫어하나 봐요. 그렇죠? 청을 추종하는 귀족 세력을 없앤 후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을 수립하려는 것이었다. 더욱이 청의 대원군 납치를 참을 수 없는 수치로 여기어. 그렇죠? 대원군. 그래서 이모군란의 모든 책임을 다 떠안고 대원군을 납치해갔죠. 그 다음 얘기니까 그 반청 누굽니까? 김옥균. 급진개혁파 김옥균에 대한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친청 정부를 반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해서 우리도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으킨 것이 뭡니까? 1884년 갑신정변이지요. 자, 한번 풀어봅시다. 1번 독사신론을 신채우가, 그렇죠? 신채호 선생이 독사신론. 자, 두 번째, 영남만인소 이만손이 위정척사파, 그렇죠? 헌정영배를 조직하였다. 이준, 양한묵, 이분들, 그렇죠? 자, 네 번째, 황준원이 쓴 조선책략을 가져왔으니 2차 수신사 김홍집, 그렇죠? 다섯 번째, 일본을 모델로 급진적인 개혁 김옥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30번 문제로 갑니다. 자, 30번 다음 주장과 가장 관련 있는 사건으로 오는 것, 사건 찾아봅시다. 대조,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중립국이 된다면 러시아를 방어하는 기틀이 될 것이고 이렇게 중립화론이고 출처를 보니까 누굽니까? 육일준의 중립론이에요. 자, 중립화론. 그렇다면 이제 가장 관련 있는 사건 무엇이 있을까라는 거죠. 자, 일단 그 1884년 갑신정변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열강의 침략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885년에 거문도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거문도 사건이 있고, 그래서 거문도는 뭡니까? 영국이 러시아가 남하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보호해줄게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거문도를 마음대로 불법 점령한 사건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내부에서 이제 중립화론, 독일인 그 부들러와 육일준에 의해서 중립화론을 제시를 했지만 무시당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에 있죠. 거문도 사건, 이것이 이제 정답. 병인양요 1866년에 있었고요. 그렇죠? 신미양요는 1871년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럴전쟁 언제 있었어요? 1904년 있었다. 자유시참변은 한참 뒤죠. 1921년 정도에 있었다라는 것. 자, 우리가 31번 문제로 갈까요? 자, 31번 문제 보니까 사진에 녹두 장군
전봉준의 모습이 나와 있지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모르신다고 해도 자, 황토연에 붙이는 노래 황토연 나왔어요. 황토연 전투. 자, 누구보다 자기 시대를 가장 격정적으로 노래하고 싸우고 점점점 우리는 그의 이름을 키가 작다 해다 녹두꽃이라 부르고 농민의 아버지라 부르기도 하고 동학혁명의 수령이라 해서 통도대장 녹두장군 누구예요? 전봉준입니다. 동학농민에서 힌트. 그렇죠? 그래서 찾으셔야 돼요. 동학농민운동 전봉준. 자, 전봉준의 주장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라는 거죠. 전봉준은 일단 포국안민, 제폭구민, 뭡니까? 포국안민,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보호해야 된다. 그렇죠? 편안하게 해야 되고, 제폭구민, 폭정에서 백성을 구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1번이 정확하게 동학농민군이 얘기했던 사상이죠. 자, 두 번째, 국내 재정을 모두 호조에서 1884년 갑신정변의 14개조 정강 개화당의 내용이지요. 자, 세 번째, 관민이 함께 협력해서 전제황권을 경고하게 하자. 이걸 딱 보면 전제황권이니까 대한제국 아니겠냐라고 하는데 아쉽지만 이것은 독립협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독립협회의 뭡니까? 헌의육조지요. 거기에 1조의 내용입니다. 자, 네 번째, 평안도 사람에 대한 차별을 철폐해라. 뭡니까? 홍경래의 난이죠. 홍경래의 난. 그래서 왜 우리만 무시하느냐? 노비들도 우리를 가지고 평안도 놈이라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홍경래의 난. 자, 다섯 번째, 대한제국 2천만 동포여 마음과 힘을 합하여 자유독립을 찾자. 자, 요것은 민영환의 유서입니다. 민영환 하면 뭡니까? 을사늑약 체결 직후에 그 자결로서 순국하신 분이죠. 그래서 자결 직전에 그 2천만 동포에게 보내는 유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두시고 32번 문제로 갈게요. 자, 가에 들어갈 기사의 소제목으로 기사예요.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보자. 역사신문 을사늑약에 맞선 우리 민족의 대응. 아하. 그렇다면 이제 1905년 을사늑약. 자, 요거에 대해서 우리 민족의 저항에 대한 문제인가 봅니다. 그렇죠? 자, 1905년 일제는 고종 황제와 대신을 위협해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는 조약을 일방적으로 가용해 고종의 승인 없이 공포했습니다. 그렇죠? 열받습니다. 자, 1번. 자, 최재우 동학을 창시하다. 동학은 1860년에 창시하지요. 너무 거리가 있다. 자, 두 번째, 민영환. 죽음으로 항거하다. 방금 봤습니다. 그렇죠? 1905년 항일 순국. 자, 세 번째, 신돌석 을사의병이지요. 을사의병. 맞는 거네요. 그렇죠. 맞고. 방금 봤으니까. 을사늑약에 대한 저항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돌석 의병장으로 활약하다. 그렇죠? 을사의병 내용이고. 자, 네 번째, 나철 오적 암살단을 조직했다. 자, 1906년에 이제 조직하게 되는데, 아무튼, 을사오적은 나철 오기호가 만들었는데 이 을사오적들 있죠? 을사오적 암살단을 만듭니다. 자, 다섯 번째. 고종 해외의 특사를 파견했다. 그래서 이준, 이상설, 이휘종을 해외의 특사로 파견해서 전 세계 일본의 만행을 알리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 민족의 대응은 2, 3, 4, 5번에 있고 1번이 관련 없는 내용이었구나. 그렇죠? 자, 33번 문제로 갑니다. 자, 밑줄근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아보자. 자, 운동이 나왔어요. 운동. 어떤 운동이냐? 여러 가지 운동이 있죠. 우리가 이제 근현대사 편이니까 어떤 운동이 있을까? 자, 조선 민족은 독립을 향한 항쟁을 줄기차게 전제하였고 그 중에 중요한 것은 1919년 독립 만세운동. 이건 끝나야지요. 뭐가 말이 필요했습니까? 3.1운동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3.1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는 거지요. 1번 중국의 오사운동에 영향을 줬죠. 그렇죠? 그래서 3.1운동은 중국의 오사운동에, 그리고 오사운동은 그 인도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으로 우리가 확대가 되게 되는 세계적인 운동이었다라는 거죠. 1번 정확하게 맞고요. 영향을 주었습니다. 해외에서도 만세 운동이 전개가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만세 운동한 다음에 간도, 연해주, 뭐 미국까지, 그렇죠? 미주까지 막 만세가 확산되게 되게 되고요. 자, 세 번째, 순종의 장래일을 기화로 삼아서 이것은 1926년 60만세 운동이지요. 자, 비교 한번 해볼까요? 3.1운동은 뭡니까? 순종의 장래일 아니고 고종의 장래일이죠. 인산일. 자, 3.1운동과 관련이 있으려면 이것이 나와야 돼요. 자, 네 번째 봅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됐죠. 그렇죠. 열받았죠. 그래서 4월 달에 상해 임시정부가 바로 수립되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상해 임시정부뿐만 아니고 국내에서는 한성정부, 연해주에서는 대한국민의회. 그래서 9월 달에 상하이 임시정부로 통합이 되는 거대 임시정부가 독립운동 단체가 수립되게 되는 것이죠. 자, 33번, 5번. 일제는 제압리 학살 등을 저지르면서 가혹하게 탄압했죠. 자, 이것이 1919년 3월 1일 3.1운동 여파로 화성 제압리에서 만세운동이 있었죠. 그것이 1919년 4월 15일인데 이때 그 화성에서 학살자행했던, 그렇죠. 그래서 이 3.1운동의 결과로 보셔야지 되겠죠. 그래서 33번에 틀린 것은 3번으로 정답 34번으로 갑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봐라. 가. 자, 그림이 서화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익숙한 그림이죠. 신윤복의 단오 풍정인데, 자, 이 작품은 우리나라 세시 풍속을 소재로 나타난 것이다. 이 날은 수리떡을 만들어 먹고 뭘 하는 거예요? 자, 일단 단오를 물어보는 거죠. 5월 5일 단오. 그래서 수린날이라고도 부릅니다. 수린날. 수리치떡을 만들어 먹고, 그렇죠? 근해, 씨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즐겼고, 그리고 창포물에 머리 감기, 그렇죠? 이런 것도. 그리고 쑥과 익목초, 익무초를 뜯기,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대추나무 시집 보내기, 엄청 유명한 거죠. 그래서 대추나무 시집 보내기, 이런 것들이 이제 단어와 관련돼서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 강강술래를 한다. 뭐 한가위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추석. 그래서 8월 15일 뭐 이렇게 이제 풀면 되고. 자, 두 번째, 팥죽 동지 있죠. 동지. 우리 그 민속 명절 얘기할 때는 다 음력을 써요. 그런데 동지는 양력을 쓰지요. 그렇죠? 양력.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어른들께 세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설날 1월 1일. 자, 네 번째 보시면 창포 선물로 머리를 감았다. 4번이 정답이고, 다섯 번째, 호두나 밤 같은 부럼을 깨물어 먹었다. 부럼 깨기 대보름이죠. 대보름. 그렇죠? 그래서 1월 15일 정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동지는 양력 12월 22일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34번엔 정답이 4번이고, 우리가 35번 문제로 갈게요. 35번. 자, 다음 행동강령을 내건 단체가 발행한 자료, 단체를 부르고 있다. 단체. 자, 행동강령, 여성에 대한 사회적, 법률적 일체차별을 철폐한다. 자,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가 나왔고요. 두 번째, 본권적 인습과 미신을 타파하고, 세 번째, 존 폐지, 결혼 자유. 여섯 번째 보니까 부인 노동의 임금 차별.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여성계 민족유일당 1927년 여성들의 단체 근우회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근우회. 그래서 신간의 자매단체였죠. 자, 1번, 제국신문, 부녀자들의 신문이었고, 두 번째, 대한자강의 월보, 세 번째, 황성신문, 네 번째, 근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이 근우를 자료로 굉장히 잘 냅니다. 그래서 4번, 이것도 자료로 많이 출제가 되니까 익숙하게 이제 봐주셔야 돼요.
자, 36번은 여기에서 좀 하고 지울게요. 칠판을. 36번 밑줄근 이 의거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이 의거는 독립운동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국내외 동포사회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 다시 관심을 갖게 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인 것 같아요. 그렇죠? 중국의 장제스는 중국 100만 대군도 해내지 못할 일을 한국 용사가 단행했다라고 평가한 후 중국 국민당 정부와 중국도 임시정부의 그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1930년대로 가야죠. 1931년 한인애국단을 조직을 하고, 자, 1932년 1월 달에 그 이봉창 의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봉창 의거가 있었고, 자, 일본 사쿠라 다문. 그렇죠? 그래서 일본 국왕 마차에 폭탄을 던졌는데 아쉽게 실패로 돌아갔죠. 이 장면을 그 중국 언론들이 아쉽게 실패로 돌아갔다 대서특필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놈들이 얘들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그래서 일으킨 것이 뭡니까? 상하이 사변이었죠. 자, 상하이 사변을 일으켜버렸습니다. 자, 상하이 사변. 자, 이 상하이 사변을 일으키고 지들이 이겼다고 전승 공연 축하연을 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932년 4월 달에 누가 달려갑니까? 윤봉길 의사가 달려가서 의거를 성공해버리죠. 자, 이 모습을 본 중국의 장제수는 자, 이들이 누군가 거꾸로 가보니까 한인애국단이 있구나. 역시 임시정부 활동이 있었구나. 우리가 같이 활동을 하자. 그래서 1932년 이후에 한중연합작전도 활성화가 되는 것이고, 결국에 1940년에 한국광복군이 조직되는 것까지, 그렇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내용인데, 자, 한번 봅시다. 지금 내용은 윤봉길 의거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자, 1번.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다. 1909년, 그렇죠? 만주 하얼빈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두 번째, 김상옥이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졌으니 1923년에 있었던 의열단의 활동이죠. 의열단. 세 번째, 장인환이 친일 미국인 스티븐스를 사살하였다. 어디 가서?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처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네 번째, 나석주가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졌으니 1926년 의열단 활동이지요. 다섯 번째, 윤봉길이 상하이 홍코공원에서 폭탄을 던져버렸습니다. 성공했지요. 자, 36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고, 우리가 37번 문제로 갈까요? 그래서 윤봉길 의거는 시험에 단골 문제죠. 단골 문제. 엄청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잘 알아두셔야죠. 배경, 경과, 결과까지. 그렇죠? 37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와 같이 활동이 전개되었던 시기의 상황, 시기를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최용신은 누군지 모르겠다. 1931년 YWCA 파견교사로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샘골에 파견되었다. 그는 예배당을 빌려서 한글, 산술, 재봉, 수해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쳤고, 1934년 학원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다방면으로 노력할 때 이듬해 1월 달에 과로로 사망했고, 농촌을 살리기 위한 눈물겨운 그의 행적은, 이게 중요하지요, 1935년 상록수로 소설화되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면 1930년대라고 나와줬잖아요. 그렇죠? 1930년대 상록수는 당시에 농촌 계몽운동을 배경으로 했죠. 그래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부나르도 운동과 또 문자 보급운동. 그래서 1930년대 전반에 있었던 농촌 계몽운동을 지금 물어보고 싶은 거지요. 자, 정답 나왔네요. 1번 부나르도 운동. 그렇죠. 농촌 계몽 운동이었습니다. 두 번째, 토지조사 사업은 1910년대지요. 자, 세 번째, 산미증식 계획은 1920년대입니다. 그렇죠? 자, 네 번째, 암태도 소작쟁이는 1923년에 시작해서 24년에 끝나는데, 악덕
신일지주, 그렇죠. 식민지주 문제철을 상대로 사회주의 청년 서태석이 가서 소작쟁이를 하고 성공하지요. 어느 정도의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80% 정도의 소장률을 40%까지 인하하는. 자, 다섯 번째, 그 내용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일본식 성명의 사용을 강요받았다. 1930년대 후반 정도가 되겠죠. 이름하여 창씨개명이라고 하는 것, 민족 말살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38번 문제로 갈게요. 자, 다음 자료와 같은 모습이 나타난 시기, 역시 시기를 물어보는데 우리가 그 일제강점기는 시기 구분하는 문제를 많이 내지요. 거의 뭐 대부분 시기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다. 자, 강제징병 그리고 노크룻 공출이죠. 이건 뭡니까? 1930년대 민족 말살 정책을 추진하죠. 자, 1931년 애들이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1937년 애들이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자, 1941년 애들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정신 나간 거지요. 그렇죠? 얘들이 그냥 전쟁에 환장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특히나 1937년 이후에 이때부터 얘들은 우리를 병참기지화 시켰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병참기지화, 물자를 수탈하기 위해서 한반도를 전쟁 기지로 삼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마번이 들어가야 돼요. 5번에 마번. 이것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중일전쟁 이후에 전쟁에 아주 그냥 이때 그냥 뭡니까? 물자. 그러니까 전쟁 물자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수탈하죠. 노시라든가 쇠붙이 이런 걸 만들어서 녹여서 탄약을 만들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남자는 총알바지로 여자는 뭡니까? 군수 공업에 막일 시키는 노역으로 그리고 또 정신대까지 그렇죠. 정신대가 말이 됩니까? 위안부 다시 얘기해서 성노예지요. 자, 39번 문제로 갑니다. 밑줄근 기억의 근거가 된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보자. 자, 기억번 1895년 관립 땡땡 소학교예요. 자, 1895년에 소학교가 만들어졌다라는 것. 어떻게 만들어질 수가 있었느냐? 1895년에 고종이 반포한 뭡니까? 교육 입국 조서입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지요. 자, 고종이라고 나왔지 고종황제라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고종황제가 아닌 고종이에요. 고종황제라고 하면 대한제국 때 광무개혁인데 고종이니까 1894년에 뭐가 있었죠? 가부개혁이죠. 그래서 이 가부개혁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이 교육입국 조서고 이 교육입국 조서를 반포한 다음에 실업학교 그리고 사범학교 각종 학교들을 많이 만들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제 봅시다. 1번 민주국가 건설을 위해서 제정되었다. 민주국가는 아직 그렇죠. 거리가 있고요. 두 번째, 근대적 초등교육을 처음으로 법제화하였다. 그렇죠. 법제화한 거. 이것이 교육입국 조서입니다. 세 번째, 충량한 한국신민입니까? 지금 한국신민은 짜증나는데 이 한국신민, 그렇죠. 1930년대 일본에 의한 민족 말살 정책이지요. 자, 네 번째, 내선일체 내선일체도 역시 민족 말살. 다섯 번째, 전문 외교관과 통역관 양성을 목표로 제정되었다. 이것은 1883년에 만들었던 동문학이죠. 동문학.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고,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전 상황이니까 거리가 있고, 지금 물어보는 건 뭡니까? 교육 입국조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으로 이런 각종 학교들이 만들어졌다. 39번에 2번이 정답, 40번으로 갑니다. 자, 40번 문제.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 세워진 독립운동 단체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 단체. 독립운동 단체.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죠. 꼭 아셔야 되고. 첫째, 상하이와 연해주의 정부를 일체 해소하고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하이에는 뭐가 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고요. 연해주는 뭐가 있어요? 대한국민의회가 있고요.
자, 해소하고 한성정부를 계승할 건 한성정부를 중심으로 통합을 하자라는 것. 둘째, 정부는 당분간 상하이에다 두고 그럼 한성정부의 개통을 이어서 상하이에다가 정부를 만들자 이 얘기죠. 자, 통합정부네요. 1919년 9월 달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통합 내용입니다. 그렇죠? 통합 내용.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활동, 단체를 물어보고 있다. 자, 1번. 기관지인 독립신문 발행합니다. 이것은 독립협회의 독립신문과는 또 틀린 거니까 조심하시고. 두 번째, 애국공채를 발행해서 군자금을 모았다. 애국공채, 독립공채, 우리는 거의 같이 쓰고 있다라니까 이것도 이제 같은 것으로 보시고요. 세 번째, 국내와의 연결을 위해서 연통제를 설치하고 또 하나 교통국도 있죠. 연통제와 교통국을 통해서 독립자금을 모금을 했다. 자, 네 번째, 구미위원부를 설치해서 외교활동을 벌였는데 자, 1919년 이승만. 자, 이승만이 미국 워싱턴 DC에 구미위원부를 설치죠. 자, 구미위원부를 설치하는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부 역할을 했었고 외교적인 활동을 했었다. 맞고요. 다섯 번째, 동북 항일연군을 조직해서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했다. 선생님, 동북 항일연군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모르겠죠. 일단 모르겠으니까 체크. 틀린 거 같잖아요. 나머지는 다 알잖아요. 그렇죠? 동북 항일연군은요. 1936년에 사회주의 단체입니다. 사회주의 단체. 그래서 무장 항일 투쟁 단체로서 일제 대항을 했었다라는 것.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지. 이것에 대해서 막 미친 듯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북 항일 연군, 사회주의 무장 단체. 그래서 1936년에 일제 대항한 단체였구나.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자, 41번. 자, 41번.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기미운동 이후 맨 오른쪽부터 보셔야죠. 큰 거, 확대시킨 거. 자, 기미운동 이후 제2차 만세 사건. 기미운동은 뭡니까? 1919년 3월 1일 3.1운동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이후에 제2차 만세 사건이래요. 폭발 당시 선봉에 학생 11명 공판을 당했다라는 것. 그래서 2차 만세 사건 1926년에 60만세 운동입니다. 자, 1번 신민회 지원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신민회는 언제 만든 단체죠? 1907년. 그래서 배고인 사건이 있었던 1911년까지 활동했는데 이때 신민회는 존재하지 않았죠. 자, 두 번째, 밀립대학 설립을 추진하였다. 1920년대 학생들이 추진했습니까? 조선교육회에서 추진을 했는데 이 1924년에 일본 놈들이 뭘 만들죠? 경성제국대학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잘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앞시대 관련은 조금 없고. 세 번째, 대구에서 시작돼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니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이죠. 1907년 국채보상운동입니다. 그래서 관련이 없고. 네 번째 보시면 일제 헌병경찰 통치에 반발해서 일어났다. 1919년 3.1운동이지요. 자, 다섯 번째 봅니다.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함께 추진하였다. 그렇죠. 민족주의계와 사회주의계, 그리고 종교 지도자, 그리고 학생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했었으나 이들이 먼저 사전 체포가 되죠. 그래서 1925년 제정한 치안유지법을 적용을 합니다. 일본 놈들이. 그렇죠? 그래서 요거에 관련됐다. 그래서 니들 다 체포. 남아있는 거 누구예요? 학생. 그러니까 우리라도 순종의 장래를 따라가면서 만세운동을 전개하자. 그러면서 시작된 것이 60만세 운동이니까 5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42번 문제로 갑니다. 그래서 그 3.1운동과 관련돼서 시험에 세트로 출연이 되는 것이 뭐예요? 60만세 운동입니다. 그래서 3.1운동 따로 60만세 운동 따로 그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같이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그 60만세 운동과 3.1운동의 공통점이 있으니 그거 뭡니까? 모두 다 황제의 장례식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종 황제, 순종 황제죠. 자, 42번 문제입니다.
다음 영화가 개봉된 시기의 문학의 동향. 힘들다. 그렇죠? 문화. 자, 아리랑이 나왔어요. 지금 영지는 죽음의 길을 가는 길이 아니라 갱생의 길을 가는 것이오니 여러분 눈물 거두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변사가 얘기하죠. 슬프다 막 그러면서. 그렇죠? 이게 뭡니까? 아리랑이에요. 아리랑. 무성 영화지요. 어디에서 개봉합니까? 한성사. 몇 년? 1926년에 개봉한 아리랑입니다. 자, 그렇다면 1920년대 중반에 문학계 동향. 자, 1920년대 중반은 1920년대는 굉장히 문학계도 정신이 없어요. 그렇죠? 다양한 장르의 문학들이 발전이 되죠. 자, 1번. 신채시 해에게서 소년에게가 발표된 것은 최남선이죠. 털썩털썩 1908년. 자, 2번. 영국인 베델이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했다라고 돼 있죠. 1904년 대한매일신보입니다. 그래서 1910년까지. 자, 최초의 신극국장인 공연장인 원각사가 개관되었다. 1908년에 원각사. 요건 영화, 요건 연극. 자, 네 번째. 경부철도와 같은 계몽적 성격의 창가. 경부철도가 1908년입니다. 1908년 최남선. 그래서 경부철도가. 다섯 번째.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신경향파 작가들이 활동을 하겠다. 그래서 1920년대. 그래서 신경향파, 그래서 사회주의 카프가 결성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42번에 5번이 정답, 43번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문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부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공부하기도 어렵고 시험 문제 나오면 더 어렵고. 자, 43번 문제로 갑니다. 가해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역사탐구반 답사보고서. 한국 근현대사의 아픔이 서려 있는 자, 모르겠다. 자, 1시 2013년 소재지는 서울시 중구 정동. 서울에 있는 거구나. 그렇죠? 자, 특징. 목조 건축과 서양식 건축이 함께 우리 전통 양식과 서양식 양식이 결합돼서 한 곳에 있나 봐요. 자, 4번. 1897년 러시아 공사관에서 고종이 환궁을 했다. 경운궁? 그렇죠? 자,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었고요. 1946년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자, 덕수궁입니다. 덕수궁. 그러면 그 서양식 건물은 뭡니까? 덕수궁 석조전을 얘기하지요. 자, 그래서 덕수궁에 대한 내용이구나. 3번이 있구나. 됐죠? 자, 1번 경복궁, 2번 경희궁, 4번 창경궁, 5번 창덕궁. 됐습니다. 자, 42번, 43번, 43번에 이제 3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4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서 해당하는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자, 보면 거기에서 자, 보세요. 그 홈페이지 있죠? 홈페이지 사이트에 보면 여기 힌트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몽양 여운형 선생 기념사업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운형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힌트가 바로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연보에 보면 1919년 해서 44년, 45년에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다라고. 자, 그래서 여운형 선생을 적어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886년에 태어나서 1947년까지 사셨던 분이죠. 1947년. 그래서 좌우합작위원회까지 활동을 했었다라는 거. 자, 1번 한인애국단을 결성하였다. 한인애국단 누가? 김구가 결성합니다. 몇 년? 1931년. 연도 아셔야 되죠. 연도 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좌우합작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렇죠. 좌우합작. 그래서 중도좌 여운형, 그리고 중도우 김규식. 그래서 1946년부터 47년까지 활동을 하게 되지요. 그렇죠? 자, 세 번째, 맞네요. 세 번째 보시면
조선어학계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1942년에 조선어학계 사건이 있었죠. 이윤재, 한징 이분들이 이제 조선어학계에서 활동하다가 옥사당하게 되는 것이죠. 조선어학계 관련이 없다. 자, 네 번째 보시면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했다. 이거 1946년에 이승만의 뭡니까? 정읍 발언이죠. 이승만의 정읍 발언에 반대해서 이들이 활동하게 되는 것이 좌우 합작 운동이지요. 다섯 번째,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활동했다.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그 47년에 암살당하게 되지요.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는 광복 이후 초대국회에서 활동을 하죠. 그래서 1948년에 활동하게 되는 친일파 처단 활동인데 친일파 청산이 잘 안 됐다라는 거죠. 자, 44번, 2번, 우리가 45번으로 갑니다. 다음 대화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보자. 자, 분단 이후 남북이 처음으로 통일 원칙에 합의한 역사적인 사건이야. 처음으로 모르겠다. 자, 오른쪽. 맞아. 남북이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통일 원칙에 합의했지. 끝. 그렇죠. 뭡니까?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그렇죠. 그래서 박정희 정부에서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주통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의해서 통일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남북이 합의했다라는 거죠. 자, 1번. 나왔네요. 정답 2번. 자, 1번. 남북기본합의서는 노태우 정부에서 1991년, 그렇죠. 노태우 정부에서 화해, 불가침, 그리고 민족 내부의 교류,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한 것 두 번째 됐고, 3번 들어갑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은 2000년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2000년 6.15 남북 공동성명,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지요. 자, 그래서 6.15 남북 공동성명 선언은 그 의미가 있습니다. 뭡니까? 제1차 최초로 남북이 만났죠. 남북의 어떤 사람들이 남북 정상이 만났습니다. 남북 정상 회담이 있었다. 제2차는 2007년에 있었고요. 그렇죠. 자, 4번 들어갑니다. 4번. 6.23 평화통일선언으로서 자 1973년에 있었습니다. 1973년. 너무 어렵죠? 모르셔도 돼요. 그래도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박정희 정부 때. 다섯 번째, 한반도 비핵화의 공동선언. 요것은 아셔야지요. 1991년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 하자라고 하는데 아직도 안 지키고 있다라는 거. 45번에 2번이 정답. 우리가 이제 46번 문제로 가볼까요? 자, 다음 질문에 옳게 답변한 사람을 골라봐라. Q&A. 1940년대 무장독립투쟁. 자, 1940년대 무장투쟁을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찾아봐야죠. 갑이 뭐라고 얘기하냐.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한국광복군을 창설했다. 그래서 1940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충칭해서 군대를 조직하게 되죠. 그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이었죠. 자, 40년대 맞네요. 우리가 얘기하죠. 자, 북로군정서군을 중심으로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1920년 청산리 회처 병이 얘기합니다. 조선 독립동맹은 중국 공산당과 연합해서 대일랑정을 전개하였으니 이것이 1942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맞고. 정의 얘기하죠. 신흥무관학교를 세워서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1919년 신흥무관학교예요. 그래서 그 신민회와 관련이 있지요. 신민회가 신흥강습소를 1911년에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1919년에 신흥무관학교로 조직을 하죠. 그래서 바꾸죠. 당시에 1911년에도 그 안쪽에는 무관을 양성을 했으니 신흥무관학교도 있었지만 공표한 거는 1919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무튼 갑과 병이가 맞는 얘기죠. 갑병이 2번이 정답이죠. 자, 우리가 지우고 갈까요? 47번 문제로 갑니다. 47번.
자, 47번. 가 인물이 집권하고 있던 시기의 상황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가 인물 누구냐? 1956년 5월에 치루어졌던 정 부통령 선거. 1956년이면 제3대 부통령이에요. 제3대 선거지요. 자, 정 부통령 선거에서 야당은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는 선거구를 내걸었는데 이 구호는 대통령 누구의 독재에 시달리던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당시에 이승만 정부지요. 자유당 정권. 그렇죠? 그래서 가는 이승만을 얘기하고 있구나. 자, 그러면 이승만이 집권하고 있었던 시기. 자, 이승만 정부를 물어보고 있네요. 자,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1960년 4월 19일 4.19 혁명, 그렇죠. 그때까지 이승만 정부가 유지되었으니 지금 시기는 48년에서 60년까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자, 1번 유신헌법을 제정하였다. 박정희 정부에서 72년에 박정희 정부입니다. 그렇죠. 자, 2번 중국 및 소련과 수교하였다. 중국은 1992년 수교하고요. 1990년 소련과 수교를 하지요. 어느 정부? 노태우 정부입니다. 이것이 북방 외교. 자,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했으니 2007년에 한 번, 2000년에 한 번, 2007년에 한 번. 김대중 정부 때 한 번, 노무현 정부 때 한 번. 자, 4번. 한일 간의 국교를 정상화했다. 1965년이지요. 그래서 1965년 박정희 정부지요. 자, 그래서 답이 될 수 없고. 5번. 4.4.5 입개헌으로 정권 연장을 시도했다. 4.4.5 입. 그렇죠? 그래서 4.4.5 입하면 뭡니까? 1954년에 초대 대통령이 하나에서 중임제한 철폐지요. 4.4.5 입. 자, 48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가라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자, 가번 박정희 정부입니다. 제1차에서 제4차 계획. 그래서 박정희 정부는 언제부터냐? 박정희 1962년부터 해서 1979년까지. 그렇죠. 나번 전두환 정부죠. 전두환 정부는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1980년부터 1988년까지. 다번 보시면 김영삼 정부지요. 1993년에서 98년까지. 라번 보시면 이어지죠.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자, 됐습니다. 요거 중간에 노태우 정부가 하나 빠졌네요. 그렇죠. 아무튼 자, 기억번, 가번. 농지개혁을 처음 실시했다라는 거. 이승만 정부죠. 1949년에 법을 만들고 50년에 실시하니까 50년을 봐야 되고 50년이 안 들어가지요. 자, 니은번. 자, 베트남 파병으로 경기가 활성화되었다. 자, 베트남 파병 1965년부터. 그렇죠? 64년부터가 맞는데 우리 시험에는 65년으로 풀고 있어요. 왜냐하면 64년 비전투부대, 65년은 전투부대 파병이에요. 아무튼 박정희 정부죠. 73년 박정희 정부 들어갈 수 없죠. 자, 디귿번. 금융실명제는 1993년에 했죠. 김영삼 정부에서 했으니 맞죠? 리얼번. 자, 국제통화기금 IMF 관리체제를 극복하였다. 극복이에요. 2001년이죠. 2001년 김대중 정부. 그렇죠. 맞죠. 만약에 IMF 국제통화기금을 요청하였다. 구제금을 요청하였다 그러면 답번에 들어가야 되는데 외치상황은 김대중 정부에서 했으니까 디귿 리얼번 5번이 정답이죠. 자, 우리가 49번으로 갈까요? 자,
다에 나타난 민주운동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해보자. 가번 보시면 유신 독재 정권 물러가라 라고 돼 있으니까 1972년 유신 체제 이후일 거예요. 그렇죠? 나번 3.15 부정선거는 무효다 라고 하니까 1960년 4월 19일 4.19 혁명이겠죠.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 다번 4.13 호원전패 독재타도. 이것은 6월 민주항쟁이죠. 87년 6월 민주항쟁. 그렇다면 이제 어디예요? 1, 2, 3이죠. 나가다. 3번에 있네요. 3번이 정답. 자, 우리가 50번 문제로 갑니다. 자, 밑줄근 이곳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 자, 이곳은 조선왕조의 역대 제왕과 왕후의 신주를 모신 곳.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하면 추존된 왕의 신주도 같이 모셨습니다.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매년 추나추동과 섣달에 태제를 지냈으나 현재는 5월에 거행하고 있다. 요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종묘입니다. 종묘.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그러니까 이제 1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조선에서 항상 얘기하죠. 전하 종묘와 사직을 보존하셔야 됩니다. 라는 종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묘는 이제 만들어 놓고 왕이 승하게 되면 한 칸을 더 만들고 붙이는 거예요. 한 칸 만들고 그 옆에다 만들고. 그래서 이제 늘어나게 되는 것이 종묘.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9회차 중급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모두 풀어왔습니다. 자, 요번 19회차는 조금 쉬운 감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기출 문제를 왜 풉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은 확인을 하는 것이고, 모르는 것은 시험장 가기 전에 모르는 걸 파악해서 다시 공부해서 보충하는 것.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기출 문제를 풀어보지 않고서는 공부를 했다라고 말하지 못할 정도로 중요하니까 정리 잘 하시고요. 저는 이제 다음 회차 20회차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